갱끼다마! 이 행성에 있는 사람 새끼, 녹색 더듬이 새끼들, 개, 돼지, 말, 소, 닭, 그리고 풀, 나무 모두 나한테 힘을 나눠줘. 내가 후리저를 무찌를게. 나눠줘. 응? 응? 이까짓 거? 응? 이까짓 거? 우와! 자, 드래곤볼 전설의 레전드 만화죠. 이건 진짜로 저는 뭐 드래곤볼보다 더 좋아하는 만화가 있긴 하지만 역사상 최고의 만화를 뽑아야 한다고 했을 때 드래곤볼이 1등을 하더라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진짜 전설의 레전드 만화인데 또 요즘 친구들은 은근 잘 모르더라고요. 이 만화가 제가 알기로 저랑 똑같이 1984년인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엔딩이 언제쯤이었지? 90년대에 끝났으니까 저는 원피스를 1등으로 칩니다. 2등 슬램덩크, 제가 가장 재밌게 본 거.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리디북스에서 저는 프리저편 풀 칼라판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흑백으로 봤었는데 이렇게 칼라로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 아무튼 그런데 제가 저번에 라데츠까지 좀 자세히 하고 베지터 쪽은 좀 자세히 안 했었나 봐요. 뭐 했다는 사람도 있고 안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손오공은 이래저래 강하게 커요. 아주 짱세게 큽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지구에 적이 없자 우주에서 나타납니다. 동그란 캡슐이 있어요. 약간 원룸빵보다 더 작은 그거 하나가 지구에 팍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떨어진 데에서 사람처럼 생긴 게 나와요. 알고 봤더니 손오공의 친형입니다. 손오공은 알고 봤더니 사이어인이라는 외계인이었어요. 약간 슈퍼맨 같은 겁니다. 손오공은 꼬리도 나 있고 하니까 자기가 뭔가 남다르다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어차피 드래곤볼 세계관에 돼지 대가리를 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무슨 날개에 달려서 공룡인데 말하고 천하제일 무술대회 나가고 뭐 이런 새끼도 있고 뭐 별의별 새끼가 다 있어서 사실 손오공이 꼬리 좀 난 거 가지고 외계인인 거를 예상하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계인이었대. 본명도 카카로트고. 그래서 라데츠가 온 이유는 별게 없습니다. 사이어인이 많이 죽어버렸어. 사이어인 행성이 혹성 베지터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전 우주에 사이어인이 많이 남지 않아서 너도 와서 이제 우리랑 같이 일하자라는 거였고 손오공은 거절하고 피콜로와 함께 라데츠를 패 죽이죠. 라데츠가 전투력이 대충 1000 정도 됐었고 손오공하고 피콜로가 한 500달이었어요.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손오공이 뒤에서 라데츠의 몸을 꽉 잡고 피콜로한테 너 필살기 그거 해봐 그거 하면 너까지 죽어 상관없어 빨리 누나 좋아요. 그러니까 피콜로가 마관 관살포 해가지고 이 관통력이 좋은 필살기를 써서 라데츠의 배돼지와 뒤에서 잡고 있던 손오공의 배돼지가 동시에 뚫리면서 라데츠 사망, 손오공도 사망. 하지만 손오공은 드래곤볼로 살리면 되죠. 손오공이 죽긴 했는데 손오공은 여태까지 막 지구를 구하면서 열심히 사셔가지고 개왕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개왕한테 수련도 받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때 베지터 새끼가 스카우터로 그 모든 상황을 듣게 되고 지구에 카카로트라는 사이어인이 있어. 난 사이어인의 왕자야. 근데 이 새끼가 나한테 존경을 표시하지도 않았어? 라데츠는 거기 가서 뒤졌네? 지구 재밌겠다. 다음 정복 행성은 지구다. 하고 네퍼라는 꼬붕이랑 베지터가 타고 옮겨요. 뭐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 이 새끼들이 등장하자마자 지구에 있던 뭐 피콜로, 천진반, 야무치, 크리링, 손오반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베지터 전투력이 대충 한 16,000, 18,000쯤 돼요. 만부터 존나 센 거거든. 라데츠는 1000이었어. 손오공 피콜로 500달이었단 말이야. 근데 16,000, 18,000짜리가 나타난 거야. 네퍼도 한 8,000쯤 돼요. 이 새끼들이 나타나서 야 카카로트 어딨어? 옥당으로 따라와. 손오공이 없죠. 하지만 뭐 피콜로랑 손오반이랑 막 크릴이랑 해가지고 뭐 천진반이랑 해서 막으로 왔어. 네퍼가 베지터 형님, 왕자님, 제가 갖고 좀 심심해서 놀러겠습니다 하고 딱 하려고 하는데 스카우터로 전투력을 딱 측정해봤더니 족밥들이야. 막 80, 120, 뭐 센 놈이 뭐 한 400 막 이래. 아우 이 병신 같은 새끼들 하면서 호주머니에서 콩을 꺼내가지고 땅에다가 콕콕콕 박아. 그리고 물을 한번 쫙 뿌려줬더니 소인이 나와요. 지구인들은 당황해. 저게 뭐야 씨발 조그만해 존나 작아.
근데 이 새끼들이 어세요 어시라고요 해가지고 싸워봤는데 이 새끼들이 심지어 싸움을 잘해. 제베맨이라는 겁니다. 제베맨을 이길 수 있는 게 뭐 고작 피콜로 정도? 나머지는 박빙이거나 오히려 밀려 야무치 존나 처맞고 있어. 이런 놈들한테 좀 힘들다가 어쨌든 제베맨들은 이기고 이제 네퍼가 나서, 그리고 네퍼가 힘을 발휘합니다. 우 하니까 지구가 떨려. 지구가 막 오나니 하듯이 떨려. 밑에서 돌들이 막 위로 솟아올라. 피콜로 포함해서 지구인들이 개쫄아요. 이발 됐다. 네퍼랑 진짜 열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소노반이 원래 잠재력만 따지면 소노반이 1등이에요. 이 새끼가 포텐셜 1황이거든. 나이는 어린데 동료들이 처맞고 있는 걸 보면서 약간의 순간각성, 한 3초 각성 같은 걸 해. 순간순간. 그래서 네퍼한테 상처도 입히고 막 해. 그래서 네퍼 새끼가 이 조그만한 새끼가 이러면서 뭐 아가레에서였나 무슨 에너지파를 팍 쏘는데 피콜로가 오반 하면서 몸으로 막아요. 그래서 피콜로가 그걸 다 쳐맞고 녹색 괴물이 불에 타서 익어서 오반이 피콜로 아저씨 사실상 애비도 없는 저를 걷어 키우신 피콜로 아저씨. 피콜로 사망. 그래서 베지터가 나설 것도 없이 지구인들이 다 뒤져가고 있는데 크리링이 소리를 지릅니다. 손오공만 있었어다. 왜 그러냐? 계획대로 손오공을 드래곤볼로 살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저승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려. 손오공이 열심히 오고 있어요. 근데 늦어.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와요. 네퍼가 딱 보더니 뭐야 이 새끼. 이 새끼도 전투력 2000달인데 내 4분의 1이네. 덤벼 이 X인 새끼야. 손오공 특. 항상 전투에 늦게 참여하고 늦게 참여해서 여유 보여줌. 오자마자 네가 이랬냐? 야 이 씨벌놈아 이러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딱 도착하자마자 근엄한 표정 딱 짓고 여유 있게 오반 고생했다. 피콜로 크리링 이제 나한테 맡겨. 이런 여유를 한번 떨어요. 네퍼가 뭐야 이 새끼 하는데 손오공이 갑자기 슉 사라져. 그리고 베지터한테 있어. 네퍼가 때리고 있었는데 분명히 갑자기 슉 사라져. 네퍼가 헛손질을 하고 오오 베지터 앞에 손오공이 걸어가고 있어. 너구나 베지터. 위에서 보고 있었다. 호 베지터는 또 놀래요. 그럼 네퍼가 이 자식이 이러면서 이제 진심 공격을 하는데 이때쯤 보통 손오공이 팔꿈치 같은 걸 많이 써요. 그래서 배 같은 데 한 대 탁 친 다음에 눈깔 같은 거 좀 나오고 어쨌든 네퍼는 정리됩니다. 그리고 베지터하고 싸워. 손오공은 이때 이제 개왕권이라는 걸 쓰죠. 개왕권이 씹삭인 게 뭐냐면 전투력을 배수로 올려줘요. 개왕권 쓰면 전투력이 2배인 거야. 뭐 오공이가 아까 뭐 전투력이 2000이었어. 힘 주면 4000이야. 얘들은 원래 전투력을 좀 숨기고 있잖아요. 힘 주면 4000이야. 개왕권 쓰면 8000 되는 거야. 개왕권 3배 쓰면 432 12000이야. 4배 쓰면 446 16000이야. 베지터랑 동급이죠. 개왕권 4배 이런 거 써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막 씨발 원숭이 됐다가 연병 지랄 떴다가 어찌어찌 해서 어쨌든 손오공 거의 뭐 반병신 되고 베지터는 진짜 한 98% 죽었어요. 근데 탈출에 성공. 캡슐에 다시 타서 혹성 베지터로 혹성 프리더로 눌러서 도망가고 오공은 일단 이겼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네퍼하고 베지터 그리고 이전에 라데츠 때문에 너무 많은 지구인들이 죽었어. 그리고 이번에 누구 죽었어요? 피콜로가 죽었어. 피콜로가. 그러니까 손오공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오반이 죽으려고 할 때 피콜로가 몸으로 막으려고 하면 손오공이 막았을 거야. 안 돼 피콜로! 하면서 오반이 죽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반이 죽었잖아.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어차피 드래곤볼로 살리면 돼. 하지만 피콜로 네가 죽으면 드래곤볼도 죽는다. 내 아들보단 네가 우선이다. 싸움을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피콜로! 손오공은 미친 사이코패스 새끼니까. 근데 어쨌든 너무 큰 문제. 지구인들이 많이 죽었고 특히 피콜로가 죽어버렸네. 옛날이었으면 드래곤볼 모아서 구해주세요 끝인데 드래곤볼이 없어요. 이제 신이 죽어버렸어. 거대 원숭이랑 원기옥 다 생략한 거야? 다 생략했어. 그래서 부르마였나? 어쩌지 뭐 이러고 있고 크리링도 어쩌지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포포였나? 그 신에 그 하인 같은 애가 있어요. 이건 흑인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암흑인 같은 애가 있어. 걔가 크리링 일행을 찾아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피콜로가 죽으면서 한 몸이었던 신님도 죽었다. 뭔 말이냐면 신하고 피콜로는 원래 한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피콜로였어. 이 새끼도 외계인이고요. 어느 날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왔는데 너무 척박한 땅에 착륙을 했어요. 여기에서 아주 어린 아이였던 피콜로는 엄마나 아빠가 나를 다시 데리러 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몇 년을 버텼어. 배골무면서.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주선을 버리고 막 사막을 건너서 사람들 있는 데로 갔더니 사람들이 이 녹색 뭐여? 더듬이 뭐여? 가져와봐, 해볼 게 있어. 막 이러면서 인간들한테 몹시 나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피콜로가 이 모진 일을 겪으면서 이제 한 명의 어엿한 성인이 되고 심지어 나쁜 사람이 아닌 착한 사람이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외계인 피콜로가 원래 세잖아. 나메크 성인들이 인간보다 훨씬 세니까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막 쌓았고, 그때 마침 수명이 얼마 안 남은 신이 피콜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신의 후계자로 저 새끼가 적당한 것 같아. 불렀어. 바벨탑 올라오니라. 올라갔어. 쭉쭉 늘어나니까. 너한테 신의 자리를 넘겨주려고 한다. 근데 네 마음에 한치의 악도 없어야 한다. 하고 피콜로의 마음을 들여다봤는데 악이 작지만 있어. 왜?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자랐고 인간들한테 안 좋은 대우를 받았던 그거를 극복을 완벽하게 하진 못했어. 그래서 피콜로가 신에게 배운 수련으로 아가리에서 존나게 큰 알을 팍 토해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악을 거기에 담아서 자기의 분신을 낳았어요. 그 분신 새끼가 피콜로인 거예요. 더듬이라 좋은 손잡이다. 그걸 당한 거야. 신은 그래서 악이 없는 상태로 신이 되었지만 피콜로는 지상에 내려와서 마왕이 됩니다. 이걸 무찌른 게 드래곤볼 초반 스토리죠. 그래서 피콜로가 오방구하다가 죽어서 신이 한 몸이라 같이 죽은 거예요. 드래곤볼은 신이 만들었어. 드래곤볼도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신의 하인인 애가 부르마 크리링을 찾아와서 신님이 돌아가셔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다가 신님이 사실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 있다. 자기는 외계인일지도 모른다. 잠깐 저 좀 따라오세요 해서 따라가 봤더니 피콜로가 어렸을 때 그 사막에 착륙했던 우주선이 있는 거야. 부르마는 세계에서 머리가 두 번째로 좋죠. 첫 번째로 좋은 건 부르마 아빠고, 그 우주선을 이 캡슐 코퍼레이션이나 아빠 회사로 가져와서 아빠랑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물질이 지구에 있는 물질이 아니야. 외계에서 온 게 확실해. 그리고 이 기술은 지구에 없어. 훨씬 진보된 기술이야. 삼체 기술이야. 그리고 여러 정황상 부르마가 이론을 하나 냅니다. 더듬이 이론을 내요. 피콜로와 신은 외계인인기라.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마법 같은 게 아니라 드래곤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외계인들인기라. 이 우주선을 조금 개조해서 우리가 피콜로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 드래곤볼에다가 우리 지구인들을 좀 살려주세요라고 빌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을 개조를 해서 나메크 성으로 떠나는데, 나메크 성까지 도착한 좌표는 애초에 우주선 거기에 있었습니다. 집 누르면 나메크 성인 거야. 가는데 뭐 대충 뭐 한 3-40일쯤 걸려요. 근데 이 여행에서 손오공은 빠집니다. 왜? 전신 분쇄골절.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여행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크리링, 부르마, 손오반 셋이만 갑니다. 그리고 부르마 아빠가 그 피콜로 우주선을 보고 알았다. 머리가 너무 좋아. IQ 한 300쯤 돼. 그래서 걱정하지 말그리라잉. 응? 너는 지금 만약에 병원에서 손오공 네 몸을 다 고치려면 너 전치 2년이야. 근데 선두가 곧 있으면 열려. 라데츠하고 베지터하고 싸우느라 선두를 다 먹어버렸어요. 선두는 나무에서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기다리면 선두가 새로 열려. 그때 선두 먹고 네가 건강해질 때 타고 갈 수 있게 내가 우주선 지금 맹글고 있을게 해서 손오공도 그래요 하고 아들을 보냈어. 이때 베지터는 혹성 프리저로 도착을 합니다. 얘도 사이어인 왕자였잖아. 그리고 프리더의 약간 간부는 아니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꽤 높은 위치에 있어서 착륙하니까 졸개들이 2열 횡대로 서가지고 딱 경례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내려. 뭐지? 하고 열어보니까 다 죽어가. 베지터님 해가지고 여기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 그래서 회복하는 캡슐에다가 넣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이제 회복하고 일어났어. 베지터 머릿속에는 뭐만 있냐면 여기에 드래곤볼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내가 딱 보니까 이 새끼 외계인이야. 베지터는 여러 행성을 돌아다니면서 멸망시키는 걸 취미로 삼고 있잖아요. 그게 직업이잖아요. 이 새끼가 나 들어본 것 같아. 나메크 성인인 것 같아.
해서 내가 안 그래도 프리저 밑에서 지금 좆뱅이 치는 거 족같았어. 근데 프리저가 너무 세가지고 내가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나메크 성에 가서 드래곤볼을 모아서 이 불사의 몸이 돼서 사이어인 특징 뭐죠? 거의 죽을 만큼 다쳤다가 회복하면은 전투력이 세져요. 약간 2배쯤 세져요. 그럼 내가 불사의 몸이 되니까 내 스스로 배에다가 배를 빵꾸를 빵 뚫어. 그러고 나서 회복실 들어가서 회복해. 그럼 2배. 빵 뚫어 2배. 빵 뚫어 2배. 요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내가 프리저 죽이고 내가 전 우주의 패자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래서 회복실에서 나와서 나메크 성이 어디 있을까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 새끼 이름이 뭐였지? 큐이라고 베지터의 라이벌 외계인 새끼가 와서 어이 베지터, 지구에서 족같이 당했다는 소문은 들었다. 이래서 내 라이벌 소리 들을 수 있겠어? 저리 꺼져. 얘기할 기분 아니야. 아 그래? 어디 가냐? 뭐 일단 프리저님한테 그건 얘기는 해야지. 프리저님이라고 하면 지금 나메크 성에 계시는데 뭐시? 아, 네 스카우터로 우리 모두 다 들었지. 나메크 성에 가면 소원을 이루어주는 용새끼가 있다며? 거기 가셨지. 베지터가 화가 이빠이 납니다. 아니 씨발 내가 가서 그거 소원 빌어야 되는데 프리저가 이미 먼저 행동 개시. 프리저는 베지터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베지터가 오기 전에 역으로 드래곤볼을 다 모을 생각인 겁니다. 여기 급조한 파트인데 희한하게 엄청 잘 짜인 듯. 그니까 진짜 이 토리야마 센세는 천재긴 해 진짜로. 그때 이제 부루마 크리링 5반도 나메크 성에 도착을 했고 여기 공기 지구랑 비슷해. 숨 쉴 수 있어. 좋네. 그리고 우리는 드래곤볼 레이더가 있잖아. 이걸로 드래곤볼만 찾으면 되겠다. 있네. 근데 여기 4개가 한 번에 움직이고 있네. 누가 모으고 있나 봐. 어쩌지 하는데 저 위에서 캡슐이 떨어지고 있어요. 슉 하면서 보자마자 씨바 베지터 아니야? 베지터가 타고 온 거잖아. 진짜 베지터. 일났어요. 그러니까 부루마 크리링 5반은 여기 나메크 성에 뭐 어떤 평화적인 곳인 줄 안 거야. 왜냐면 신님이 그 나메크 성인이었잖아. 그리고 소원을 들어주는 드래곤볼을 만들어주는 아저씨들이니까 이 행성은 되게 평화로운 곳일 줄 안 거야. 와서 봤더니 얘들은 아직 모르지만 프리저 일당 와있지, 베지터 와있지. 여긴 지옥이야 씨발. 지옥에 와버린 거야. 그래서 베지터가 급하게 여기 와서 프리저보다 먼저 내가 이걸 찾아야겠다 하고 있는데 큐이가 따라왔어요. 큐이가 따라와서 역시 프리저님이 말한 대로군. 너희 새끼 드래곤볼을 프리저님한테 넘길 생각이 없구나. 내가 널 막고 프리저님한테 칭찬받겠다. 근데 큐이는 몰랐던 게 있어요. 베지터는 지구에서 많은 걸 배워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저 일당은 전투력을 숨기지 못해요. 내가 전투력 많이면 스카우터로 딱 하면 전투력 많이 떠. 근데 지구인들은 지구에서 훈련했던 손오공도 평소에는 전투력이 낮아요. 싸울 때만 전투력이 올라가. 베지터도 전투력을 숨기는 걸 배웠던 거야. 그래서 평소처럼 전투력 16,000인 척 하고 있으니까 같은 16,000급인 큐이가 싸우자라고 한 거죠. 근데 베지터가 지구에서 내가 오모시로이한 걸 배워왔지. 17,000, 18,000, 19,000. 너 뭐야? 2만, 2만 1,000, 2만 2,000. 너 이 새끼 뭐야? 사이어인은 싸울수록 강해진다. 병신 새끼 하면서 큐이를 원컨 내버립니다. 큐이 19,000이었어? 전투력 다 외우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베지터는 지구에서 이런저런 기술들도 배워왔지만 애초에 한번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당연히 세졌겠죠. 죽었다 살아나면 대충 2배쯤 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복리 효과가 무서운 거죠. 라데츠 같은 애들이 전투력 1000이었잖아. 죽었다 살아나서 2000, 죽었다 살아나서 4000, 죽었다 살아나서 8000. 한 10번 죽었다 살아나도 얼마 안 돼 이 새끼는. 근데 베지터 새끼는 전투력이 한 16,000, 18,000쯤 됐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니까 2만 몇. 또 죽었다 살아나면 4만, 죽었다 살아나면 8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프리저도 굳이 혹성 베지터를 날려버린 이유. 프리저 입장에서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게 뭐냐면 사이어인 애들 내 입장에서는 전투력이 족밥이야. 참고로 제 전투력은 53만이에요. 프리저 전투력 53만이에요 씨발. 근데 어디 전투력 10,000다리 20,000다리들이 눈에 차겠냐고. 이 새끼들이 200명 덤벼도 그냥 한 손으로 다 이겨. 드래곤볼 세계관에서는 전투력 차이가 압도적으로 나면 럭키펀치 같은 게 없어요. 아무리 때려도 흠집조차 나지 않아요. 코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프리저는 개조밥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사이어인들이 힘든 전투를 치를 때마다 전투력이 세지는 거야. 근데 이게 복리 효과로
만약에 한 5만까지 올라간 새끼가 죽었다 살아나면 10만이야. 죽었다 살아나면 20만이야. 죽었다 살아나면 40만이야. 씨발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니까 얘가 몇 명 사이어인만 혹성 베지터를 떠나 있을 때 베지터를 포함해서 혹성 베지터를 없애버렸어요. 사이어인 사기네. 그렇죠. 그래서 베지터는 상당히 세졌어. 이때 전투력이 대충 한 2만 4천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각에 손오공은 선두를 먹고 완벽하게 건강해졌고요. 부르마 아빠가 만들어준 캡슐을 타고 나메크 성으로 이동합니다. 그 전에 우주선보다 더 빨라요 이게. 그리고 이 우주선은 손오공이 특별 제작해 달라고 한 기능이 들어있었는데 그건 바로 중력 기능. 중력을 무려 100배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우주선입니다. 손오공은 가는 동안 훈련해야겠다. 일단 가볍게 20배부터 해볼까? 라면서 훈련을 시작하고요. 이 캡슐 안에서 나메크 성에 오는 동안 나중에 100배 중력에서 훈련을 해서 굉장히 세진 채로 오게 됩니다. 손오공 또한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고 전투력은 이제 슬슬 나올 거예요. 어쨌든 크리링하고 오바는 부르마는 위험하니까 어디 숨겨놓고 동태를 살피러 가는데 후리저를 발견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전투력. 후리저는 지금 따봉하고 도도리아라는 약간 오른팔 왼팔까지는 아닌데 약간 수족처럼 쉽게 편하게 부리는 꼬붕들 2명을 데리고 드래곤볼을 모으러 다니고 있고 지금 4개인가 모았습니다. 드래곤볼은 장로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장로들이 있고 그 장로들이 드래곤볼을 1개씩 가지고 있어요. 지구 드래곤볼은 주먹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인데 여기 드래곤볼은 대갈통만 합니다. 형 실제로 100배 중력 힘들어? 너가 빈봉 벤치를 하고 있어. 빈봉이 20kg잖아. 2톤이 된다니까? 힘드냐고? 2톤이 깔리면 목이 잘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패죽이면서 드래곤볼을 모으고 있고요. 여기 도도리아라는 개못생긴 여기 약간 해삼 멍게같이 생긴 새끼랑 아주 잘생긴 얘가 따봉인가? 따봉이 잘생긴 애냐? 아무튼 이렇게 둘이 데리고 가고 있는데 이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끝났어요 이 새끼들. 그래서 이렇게 몰래 보고 있었는데 오반이 참지를 못해요. 못 참겠다 하고 날아가서 도도리아에 아구창을 갈긴 다음에 꼬맹이 나메크 성인을 한 명 구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후리저는 의외로 참된 상급자였거든요. 참된 CEO. 그래서 도도리아한테 잡아요 도도리아 씨 빨리 잡으세요 해서 도도리아가 존나게 날아가서 오반하고 크리링을 패 죽이려고 하는데 크리링의 필살기가 나옵니다. 크리링은 사실 투툴이거든요. 크리링 할 줄 아는 게 딱 2가지예요. 하나는 태양권. 태양권 하면 이거는 프리저도 당해. 눈이 너무 부셔서 아우 씨발 한 30초 동안 눈을 뜨지도 못해요. 누구나 다 당해. 이거 안 당한 새끼 아무도 없어. 그리고 2번째가 원기참이었냐 뭐냐 그거. 아무튼 그 싹둑싹둑 써는 어떤 그 원반 모양의 그 날리는 거 있어. 크리링을 할 줄 아는 거 요 2개밖에 없어. 어쨌든 도도리아는 길을 못 읽잖아. 얘네들은 길을 숨기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을 숨기고 이제 숨어가지고 도도리아를 따돌리는데 도도리아가 씨발 어디인지 모르겠으니까 근처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자 해서 바닥에다가 막 장풍을 정정정정정정 쏘고 있는데 베지터가 나타납니다. 참고로 베지터는 당연히 도도리아보다 약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전에 알던 베지터가 아니야. 이젠 존나 쎄. 뒤졌다가 살아나면 전투력 2배. 14기잖아. 사이어인이잖아. 도도리아는 베지터를 보고 이 새끼 너 드래곤볼 숨겼지? 프리저님 많이 화나셨다. 무릎 꿇고 빌 준비해. 하는데 갑자기 베지터가 야 돼지 새끼야. 야 이발 초고도비만 돼지 새끼야. 중신 새끼야. 놀리는 거야. 이 새끼가 정신이 나갔나 하고 싸우는데 베지터가 이제 더 강하기도 하지만 도도리아가 방심하기도 했고 순상납니다. 베지터가 그냥 한 30초 만에 죽여버려요. 이 노래를 제가 노래에 대한 추억이 좀 있는데 이 노래를 제가 아내한테 불러줬더니 아내가 너무 좋아서 거의 울었거든요. 제 아내가 이제 저랑 결혼하고 나서 치킨도 막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막 야식 먹이고 했더니 아내가 살이 좀 올랐어요. 원래는 좀 말랐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되게 포동포동해졌길래 아내의 귀에다가 조용히 노래를 속삭여줬어요. 전에 알던 썽구가 아냐 이젠 뚱땡이 날씬했던 썽구는 잊어주세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줬더니 너무 좋아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여자친구나 아내한테 한번 불러주세요. 좋아 죽습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잘 되라고. 어쨌든 그렇게 베지터가 도도리아를 패죽여줘서 오반하고 이제 크리링은 무사히 숨어있던 부르마하고 합류하게 되고요. 어쨌든 베지터는 또 자기 딴에 따로 움직이면서 드래곤볼을 한 개 정도 구하게 되고요. 이 새끼도 나메크 성인을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알게끔 강물 같은 데에다가 던져놨어요. 베지터는 머리가 좋습니다. 기억력도 좋고. 그래서 현재 후리자는 드래곤볼을 5개를 모았고 베지터가 1개를 모았어요. 그리고 크리링은 구해준 나메크 성인 꼬맹이한테 나메크 성인들한테 대해서 듣습니다. 그 드래곤볼 중에 하나는 대장로님이 갖고 계세요. 최장로인가? 최고장로? 최장로님. 그분은 누구신데?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우리 나메크 성인들은 다른 생명체들과 달리 저급하게 짝짓기를 하지 않아요. 그걸 안 해? 네. 우리 모두는 최장로님이 알로 낳아주신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알을 계속 까시는 거예요. 형 데브라 너무 닮았어. 안 닮았어 이 새끼야. 침 뱉어버린다 너. 아무튼 그래서 나메크 성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우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지터는 혼자서 드래곤볼을 좀 이렇게 모으러 다니는데 프리저의 전력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머리도 좀 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따봉이냐 얘? 자봉이구나. 자봉이라는 굉장히 잘생긴 애가 있어. 얘가 혼자서 떨어져 있을 때 앞에 빵 나타납니다. 베지터도 길을 숨길 수가 있으니까. 자봉이 베지터 너 이 새끼 어디 있었던 거야? 도도리아가 너 찾으러 갔을 텐데 말을 하니까 도도리아라면 죽었다. 뭐? 내가 죽였다. 네가 도도리아를 어떻게 죽여? 더 약하잖아. 정신 같은 새끼. 우리 사이어인은 싸울수록 강해지는 걸 모르나? 이러면서 기습 공격을 해서 이 자봉을 개패듯이 팹니다. 나름 그래도 프리저 간부 중에 한 명인데 쉽게 당해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있는데 나 처맞은 자봉이 갑자기 웃기 시작해요. 이러더니 변신! 팍! 하는데 그 잘생겼던 자봉이 개같이 못생겨집니다. 약간 레넥톤이 고도 비만이 된 것 같이 변합니다. 자봉은 알고 봤더니 변신 외계인인데 변신하면 전투력이 굉장히 세지는데 흉해요. 못생겼어. 그래서 평소에 이 모습으로 안 변하고 얘가 애초에 세니까 변신할 일도 없어서 베지터도 얘가 변신하는 줄 몰랐어. 거봉 아니었어. 그건 맛있는 거고. 어쨌든 막 이렇게 열심히 싸우게 되고요. 베지터가 집니다. 다행히 베지터가 죽는 순간에 물로 뛰어들어서 숨어가지고 잡히진 않게 되는데 자봉은 지금 이 행성에 베지터가 와 있다. 그리고 뭐 지구인인지 뭔지 막 그런 새끼들도 와 있는 것 같다. 프리저님이 지금 빨리 드래곤볼을 다 모아서 영생을 얻으셔야 되는데 이거 이러다가 일에 차질이 생기겠다 해서 빨리 프리저님한테 가서 이래저래 보고를 합니다. 프리저가 그걸 듣더니 베지터를 데려오세요. 죽었을 것 같은데 살려서 데려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봉이 존나게 날아가 보니까 베지터가 자봉이 이제 간 줄 알고 물 밖에 나와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자봉이 그걸 들고 후리저 우주선으로 갑니다. 이제 크리링은 최 장로님을 만나러 가서 너 착한 애구나. 너한테라면 맡길 수 있겠다 하면서 드래곤볼도 하나 받고요. 너 아직 잠재력을 다 끌어내지 못했네. 저 열심히 수련하는데요. 네 한계는 그 정도가 아니야. 최 장로님이 키가 대충 한 4m쯤 되거든요. 체중은 한 400kg. 그래서 손이 엄청 큰데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대주고 잠재력 올라와랑 이러면 잠재력이 올라와. 크리링도 한 2배 세졌어요. 2배 세져봤자 족밥이긴 한데 최 장로님이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너네가 근데 드래곤볼을 못 쓸 수도 있다. 왜요? 내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빨리 행동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베지터는 또 프리저 우주선에서 회복기를 통해서 또 회복을 했죠. 또다시 자봉하고 싸우게 되는데 이제 이기고요. 자봉도 죽여버립니다. 손오공은 존나 열심히 수련하면서 오고 있고 100배 중력조차도 적응을 해버렸어. 그리고 손오공은 자기가 때리는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맞는 연습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에네르기파를 5개 정도 빵빵빵빵 쏘고 휘게 해서 그 원티드처럼 휘게 해서 자기가 맞아요. 빠빠빠빠 씨발 너무 세게 쐈어. 죽을 것 같아. 아니야 선두. 어덕어덕. 손오공 이 새끼는 수련하러 오면서
여기서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겨서 존나 세집니다. 손오공 65kg래.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이런 체중이 좀 그랬어. 슬램덩크 같은 경우도 채치수가 뭐 70kg인가 그래요. 아니 씨발 키가 걔가 197인가 그런데. 선두 없었으면 드래곤볼 조기종영이 뭐. 사실 선두하고 드래곤볼이 너무 좀 사기긴 하죠. 아무튼 뭐 이런 부분 사실 좀 재미없으니까 대충 넘기고요. 여차저차 해서 크리링하고 소노반하고 부루마 그러니까 지구인들하고 베지터가 손을 잡기로 합니다. 베지터가 사정을 해요. 베지터가 원래 크리링한테 야 드래곤볼 내놔 이발로마 안돼 이러고 있는데 하늘을 보면서 깜짝 놀래. 이런 이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베지터도 지구에서 길을 읽는 걸 단디 배워와서 엄청 멀리 떨어진 것도 잘 읽을 수 있거든요. 지금 나메크 성으로 어떤 5개의 캡슐이 오고 있는데 전투력이 존나 세. 설마 베지터조차도 손이 떨려. 이런 이발 기뉴 특전대다. 후리저의 오른팔. 프리저가 가장 아끼는 애제자들, 최고의 부하 직원들, 최고의 전투 요원들, 기뉴 특전대가 오고 있습니다. 기뉴 특전대가 오는데 이 새끼들은 진짜 세요. 근데 머리가 멍청해. 요 5명 합치면은 IQ가 300 정도 나와요. 기뉴가 그나마 IQ 한 80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애들은 IQ 한 50에서 60 정도 돼요. 이 기뉴 특전대가 오는데 이 새끼들은 약간 특촬물처럼 뭐 1호 리쿰, 2호 바터, 3호 지스, 4호 굴드, 대장 기뉴 특전대 빠밤빠밤 막 입으로 소리 내면서 와. 베지터가 사정을 합니다. 기뉴 특전대는 진짜 못 이긴다. 너무 세다. 빨리 나한테 드래곤볼을 줘라. 드래곤볼 소원을 빌어서 나를 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씨바 우리 다 뒤진다. 빨리 알았어요. 해서 베지터가 프리저 거 드래곤볼을 다 세볐었거든. 한 개만 더 있었으면 돼. 베지터가 6개 모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크리링한테 받은 한 개를 더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7개를 모아서 가고 있는데 기뉴 특전대가 나타납니다. 다다다다. 어이 베지터. 일단 기뉴는 드래곤볼 7개를 전부 모아서 바로 후리저님한테 갖다 드리고요. 나머지 기뉴 특전대들은 이 베지터와 크리링과 소노반 사냥을 시작합니다. 이 새끼들 이름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얘네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누구를 쳐 죽일지를 뽑게 됩니다. 얘들은 일단 너무 세니까 약간 게임처럼 싸움을 하고 다행히 랭킹 5등인 굴드가 소노반하고 크리링을 죽이기로 하고 랭킹 4등인 리쿰이 싸움은 못하지만 가위바위보를 이겨서 베지터를 죽이기로 합니다. 일단 베지터 리쿰한테 복날에 개 잡듯이 개 쳐맞고요. 아예 상대조차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지터가 이때쯤 되면은 전투력이 그래도 한 4만 나올 것 같거든요. 4만 2천쯤. 리쿰은 내가 봤을 때 얘는 한 6만 이상인 것 같아요. 6, 7만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소노반하고 크리링은 굴드가 맞게 되는데 이 새끼는 진짜 이렇게 못생길 수가 있나 싶게 못생겼는데 이 새끼 초능력자예요. 시간을 멈출 수가 있어. 정확하게는 그 새끼의 시간을 멈출 수가 있어요. 전체의 시간을 멈추지는 못해. 나랑 싸우는 새끼의 시간을 멈춰. 그럼 얘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가서 이제 막 뺨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약점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멈추려면 이 새끼가 안 들키려고 노력했지만 숨을 참아야 돼. 숨을 참아야지만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을 잡고 가쁘게 만들어서 굴드를 여차저차 이겨내는데 빈틈을 노려서 베지터가 굴드를 죽여버립니다. 리쿰이 이런 씨발 하고 나타나서 베지터를 개패듯이 패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베지터도 이제 아예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많이 맞고 뭐 진짜 크리링도 거의 뭐 반 죽고 막 소노반도 엄청 많이 쳐맞고 위기. 근데 하나 다행인 점 프리저가 드래곤볼을 7개를 다 모았는데 부를 줄을 몰라요.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면 강해질 텐데 소노반 베지터.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지만 사이어인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면 강해진다는 게 여기 세계관이잖아. 그 말인즉슨 선두콩 한 100개 갖다 놓고 한 반쯤 죽었다가 먹고 반쯤 죽었다 먹고 하면은 곱하기 2를 100번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이미 씨발 초사이언 블루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런 게 마치 절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막혀 있죠. 사고가 막혀 있는 삼체처럼. 그래서 나는 처음에 드래곤볼을 봤을 때는 그런 편법이 안 나오는 게 싸우다가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베지터가 크리링한테 야, 내 배돼지 빨리 뚫어. 아, 왜? 빨리 나 반쯤 죽여.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지 싸움이 되겠다.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실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런 설정. 야지로베가 다 처먹어서 얼마 없어. 열리잖아요. 한 번 열릴 때 뭐 대충 한 10알 정도 열리니까 이번에 10번 하고 몇 달 뒤에 또 10번 하고 하면 몇 년이면은 말도 안 되게 세지겠지. 전투력이 수억, 수천억이 나오겠죠. 아무튼 프리저는 드래곤볼을 불러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메크 성 언어로 해야 해요. 용신아 나와라. 나를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줘야. 드래곤볼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반응이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프리저는 이 나메크 성에서 조금 특별한 길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날아갑니다. 거의 최장로가 있는 곳이겠죠. 근데 반 죽는 게 아니고 98% 정도 죽다 살아나야 해서 리스크도 있을 거임. 그거면 좀 이해가 되긴 하네요. 진짜 죽을 가능성이 너무 커서. 진짜 딸 피워야 해서 조건 까다로움. 아무튼 크리링, 손오반, 베지터 거의 죽기 직전인데 캡슐 하나가 떨어집니다. 손오공이 나타납니다. 번개 같은 속도로 날아와서 확 착질합니다. 기뉴가 없는 기뉴 특전대 3명이 있었죠. 애들이 깜짝 놀래요. 빨라. 저 새끼 전투력이 몇이야? 이 새끼 10,000밖에 안 되는데? 뭐지? 스피드 몰빵인가? 근데 손오공은 또 도착하자마자 이 X벌놈들 누가 이랬냐? 이 개새끼들 싸우는 게 아니라 또 여유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오반 많이 맞았구나. 여기 선두. 그래 삼켜. 너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곧 너희한테 갈 테니. 크리링한테 가가지고 크리링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왔으니까 편하게 쉬어. 자 여기 선두. 베지터한테도 대충 상황 보니 같은 편을 먹었구나. 너도 선두. 베지터도 탁. 이게 뭔데? 일단 잡숴봐. 이게 뭐야? 싸움을 시작합니다. 리쿰 존나 세죠. 손오공한테 잽도 안 됩니다. 그냥 갖고 놀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백큐 뭐 명치 쳐가지고 그냥 반쯤 죽여놓고요. 나머지 2명이 진짜 좀 오글거리는 기술인데 파란색, 빨간색 뭐 기술을 써서 약간 뭐 태극권 같은 거 뭐 해서 뭐 요래조래 하는데 손오공한테 잽도 안 되죠. 그래서 이 3명 다 순식간에 쓰러뜨리고요. 베지터가 죽여 카카로트! 죽일 필요까진 없잖아. 이미 이들은 싸울 의지를 상실했어. 난 죽이고 싶지 않아. 야이 병신 같은 새끼! 베지터가 뿅 날라와서 쓰러져 있던 긴주 특전대 3명을 대가리를 터뜨려서 다 죽여버립니다. 흑자 잘생긴 목소리 할 때마다 킹받네. 덱스터 나빠요. 잘생긴 목소리 킹받는다고 하고. 나빠요. 멋진 목소리. 손오공이 따집니다. 야, 너 씨발 죽이면 어떡해? 왜 죽여? 전투 불능인데. 너는 얘네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하고 있는데 기뉴 특전대 중에 한 명이 살았네요. 기뉴한테 일르러 갑니다. 형님, 존나 센 놈 나왔지 말입니다, 형님. 기뉴가 나타납니다. 기뉴는 진짜 세요. 이 새끼 전투력이 12만인가 그래. 진짜 세 얘는. 장난 아니야. 그래서 도착 딱 하자마자 세다는 놈이 누구야? 저 새끼입니다. 쟤? 전투력이 가만 보자. 베지터는 6만이네. 얘 6만이요? 이 기뉴가 차고 있던 스카우터가 제일 최신 거거든. 제일 좋은 거. 얘만 차고 있거든. 베지터 새끼 만 얼마였는데 6만이요? 깜짝 놀라는 거지. 그리고 저기 있는 애는 만? 그런 타입이구나. 기뉴는 경험이 있어요. 전투력을 뻥튀기 시킨 애들을. 그래서 손오공하고 싸워봅니다. 오, 얼추 좀 세. 손오공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제 진짜 네 전투력을 보여라. 그래. 기뉴가 12만이었잖아. 손오공이 개왕권 10배! 7만, 8만. 그래, 강할 줄 알았어. 한 10만까지 올라가겠지? 10만, 11만, 12만, 13만, 4만, 17만, 18만? 이런 이벌! 기뉴보다 6만이 더 높아. 존나 세. 기뉴가 웃기 시작합니다. 힘들 때 웃는 게 인류. 나보다 6만이나 세다고? 이거 못 이기겠구만. 어쩔 수 없구만. 푸악! 하면서 갑자기 자기 신장하고 간을 뜯어버립니다. 푸악! 하고. 손오공도 놀래요. 너 뭐 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갑자기 기뉴가 양팔을 딱 벌려요. 항복인가? 한데 체인지 뽀잉 생각대로 체인지
하니까 기뉴 몸에서 갑자기 어떤 레이저 광선이 뿅 하고 나오게 되고 손오공이 노래 감상을 하다가 광선을 맞았는데 몸이 바뀝니다. 몸이 바뀌어. 기뉴가 웃을 수 있었던 이유? 기뉴는 영혼을 바꾸는 약간 마법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기뉴는 일부러 자기 몸에 큰 상처를 내고 손오공하고 몸을 바꿔버렸습니다. 손오공은 매우 혐오스러운 기뉴로 변했고 곧 있으면 죽어요. 몸에 빵꾸가 났잖아. 기뉴는 18만 전투력을 가진 몸을 가지고 후리자님한테 칭찬받으려고 향합니다. 그 당시 후리자는 이제 최고 장로를 만나러 갔더니 나메크성 최고 전사가 있다고 해서 싸워보는데 뭐 택도 없죠. 얘가 한 4만 2천쯤 돼요. 얘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기억은 안 나는데 열심히 싸워보지만 뭐 상대도 안 되고요. 그렇게 후리자한테 쓰러지게 되고 후리자는 최고 장로를 만납니다. 어떻게 용신 불러낼 수 있는지 빨리 얘기해. 진짜 혼내준다. 이 상태에서 손오공이 된 기뉴와 기뉴 특전대 2호기가 같이 주레곰 볼을 7개 다 모았잖아요. 그걸 다시 이제 챙기러 가는데 여기 이제 크리링하고 손오반이 요거 세빌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 오는 소리가 들려서 숨었더니 손오공이야. 아, 오공 놀랬잖아. 기뉴 특전된지 뭔지 다 해치우고 옆에 놈은 우리 편이 되기로 한 거야? 손오공이 씩 웃더니 그래 뭐 그렇지. 근데 이거 7개 모았는데 왜 용신이 안 나오지? 아 뭐야 오공 너 까먹은 거야? 여기 나메크성 용신은 나메크 언어로 불러야지 나오는 거 아까 들었잖아. 뭔가 이상한데? 저기서 기뉴가 살살살살 날라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몸이 아파가지고 그거 내가 아니야 몸이 바뀌었어. 손오공이 된 기뉴가 들켰구만. 아까 뭐라 그랬지? 개왕권 한 다음에 손오반 아구창을 뿌악 날리는데 손오반이 느려 하면서 막아요. 천진반을 죽이려고 천진반 이 새끼 하면서 이 대머리 새끼 하면서 어퍼컷을 팍 날리는데 천진반이 아니고 저기 크리링 어퍼컷으로 간장치기를 날리는데 크리링이 기뉴가 때리는데 느려 하면서 막아. 기뉴가 당황합니다. 뭐야 씨발 나는 18만일 텐데 야 나 전투력 몇인지 한번 재봐. 개왕권 하는데 이 새끼 개왕권 쓸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손오공은 기술로 센 거거든. 그냥 알아서 센 인자강이 아니라 개왕권이라는 기술을 배워서 얘가 원래 전투력이 18,000인데 10배 개왕권을 써서 18만이 되는 거란 말이야. 기뉴는 지금 18,000밖에 안 돼. 병신이야 이거. 그래서 기뉴가 좀 당황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베지터가 뭐야 이 병신 새끼들은 하면서 손오공의 몸을 가진 기뉴를 개 패듯이 패고요. 기뉴 특전대 2호기도 개 패듯이 팹니다. 베지터가 손오공의 몸을 가진 기뉴를 이제 막타를 치려고 죽어라 카카로 아니 기뉴 하면서 가고 있는데 기뉴는 또 웃어요. 땅에 쓰러진 채로. 베지터 언제 그렇게 강해졌지? 너다. 체크 체인지 빵 생각대로 체인지 하고 광선을 날리는데 기뉴의 몸을 가지고 있던 손오공이 내가 바뀔 거야 하면서 뛰어가서 몸을 바꿔버리고요. 그래서 원래 몸으로 돌아갑니다. 손오공은 손오공 몸으로, 기뉴는 기뉴 몸으로. 근데 기뉴는 아까 내장 공격했잖아. 기뉴도 아파 이러고 있고 손오공은 지금 베지터한테 개처 맞듯이 맞았잖아. 쓰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 이러고. 근데 기뉴는 또 웃고 있어요. 배를 부여잡고 베지터 여기서 네가 제일 세지. 체크 체인지 빵 생각대로 체인지 하고 또 광선을 내뿜는데 베지터는 또 멍 때리고 있어. 이게 뭐노 하고 있어. 그때 손오공이 땅에 쓰러져 있다가 옆에 있던 개구리를 잡아서 집어던져. 그 광선을 개구리가 맞게 되고요. 기뉴는 개구리와 몸이 바뀌어서 기뉴가 된 개구리는 기뉴의 그 거대한 근육질 몸으로 개구리처럼 뛰어서 어딘가로 도망치고 개구리 새끼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딘가로 몸을 숨기게 됩니다. 이제 얼추 어느 정도 전투가 마무리가 됐죠. 참 다행히도 이제 프리저는 최고 장로 그쪽에 가 있고 여기는 기뉴 특전대는 다 정리가 됐고 베지터는 일단 손오공을 캡슐에 넣어서 살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전력이야. 손오공은 어쨌든 자기 정도, 솔직히 자기보다 더 세니까 프리저랑 싸우게 될 경우 힘을 합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크리링하고 손오반한테도 전투복이나 뭐 이런 걸 나눠주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 시간에 나메크성
최고 센 놈은 이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쳐맞았고 이 나메크 전사도 웃습니다. 땅에 쓰러져서. 왜 웃고 있는 거죠? 곧 죽을 텐데. 넌 이미 실패했으니까. 제가 실패를 했다고요? 제 사전에 실패 같은 건 없어요. 내 목적은 시간을 끄는 거였다. 아까 날아갔던 조그만한 나메크 성인. 걔가 지금쯤 지구인들을 만나서 드래곤볼을 불러내는 방법을 알려줬을 거다. 이런 젠장? 하고 후리자가 베지터 쪽으로, 소노반하고 크리링 쪽으로 존나 빨리 날라오고 있습니다. 형님 사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족하려고 하는 거야. 나 사족하고 싶어서 리뷰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드래곤볼을 소환했습니다. 네네가 나메크 성인 언어로 나와요. 해서 오세요. 오시라고요 해서 드래곤볼이 살아났습니다. 나메크 성 드래곤볼은 소원을 3개 들어줍니다. 지구 드래곤볼은 1개였죠. 3개 개꿀이잖아. 그래서 일단 사이어인들 때문에 죽은 지구인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드래곤볼이 얘기합니다. 소원 하나당 1명씩 살릴 수 있다. 룰이 달라. 지구 드래곤볼은 소원이 1개인 대신에 이 복합적인 소원이 돼요. 뭐 저번에 죽은 사람들 다 살려주세요 이런 게 돼. 여자들 가슴을 다 크게 해주세요 이런 게 돼. 근데 나메크성 드래곤볼은 소원이 3개인 대신에 약간 국소 부위 맞추기 같은 거야. 한 개밖에 안 돼.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억하지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을 개왕 더듬이로 같이 보고 듣고 하고 있던 지금 개왕의 행성이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여기에 가 있는 저번에 베지터한테 죽은 천진반, 야무치, 피콜로 얘들이 듣고 있었고 원래는 얘네들이 전부 첫 번째 소원으로 다 같이 살아나야 하는 거야. 근데 안 된대. 1명밖에 안 된대. 피콜로가 갑자기 소리 지릅니다. 일단 날 살려. 뒤에 있던 야무치하고 천진반이 뭐야 이 개새끼야. 왜 너만 살려 이 새끼야. 이 새끼 이럴 줄 알았어. 이 새끼 물렸어. 개왕 더듬이를 딱 잡고 크리링한테 얘기합니다. 나 피콜로다. 내 말 잘 들어. 날 살리면 지구의 신도 살아나고 지구 드래곤볼도 살아난다. 날 살려서 지구 드래곤볼 살려서 지구 드래곤볼로 지구인들 다 살리면 된다. 맞아 안 맞아 이 새끼야. 이러니까 뒤에 천진반이랑 야무치도 오호 이제 납득을 한 거죠. 그리고 피콜로 새끼가 말한 대로 피콜로를 살리고 피콜로는 되게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자 이제 나를 나메크 성으로 이동시켜라. 자연스럽게 소원 2개를 씁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 하니까 나메크 성인들의 복수 내가 하겠다. 프리저 내가 해치우겠다. 아니 씨발 이 새끼 전투력 10,000달인데 프리저를 어떻게 이기냐고 이 새끼가. 아니 개왕한테 수련을 쌓아서 뭐 얘도 한 전투력 한 4, 5만 됐다 치자. 4, 5만 되는 것도 솔직히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드래곤볼이 전투력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는데 일단 전투력 16,000달이었던 베지터가 지구를 침공했을 때 그냥 손이 발발 떨릴 정도로 너무 강력한 존재였어. 근데 손오공이 개왕권 2배, 3배 뭐 이런 거 써가지고 겨우 무찔렀단 말이야. 그러면 전투력 10,000이 넘어가면 존나 센 거야. 근데 나메크 성에서 혹은 나메크 성에 가는 길에 중력 100배 수련을 하면서 전투력이 지금 한 10만까지 막 인플레가 와버린 거잖아. 지금 베지터도 아마 한 8만쯤 될 것 같고 손오공은 한 18만쯤 되잖아요. 엄청 세졌잖아. 근데 갑자기 피콜로는 요 씨발 개왕 더듬이 빨던 피콜로 새끼는 갑자기 왜 세지냐고. 세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새끼가 사이어인이라서 수련을 하다가 죽을 뻔하면 갑자기 2배씩 세지는 것도 아니고 이 새끼가 손오공처럼 개왕권을 배워서 개왕권 10배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이 새끼가 그냥 세진 거야. 그래서 내가 프리저 죽일 테니까 나를 나메크 성으로 이동시키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흑자일스가 갑자기 은간우는 내가 잡는다 약간 이런 거야. 뭘 잡아 미친 새끼야 쫄보 새끼야 못 잡잖아. 근데 이때 드래곤볼에서 굳이 이런 것들을 이제 약점을 잡아보자면 요런 게 좀 심하죠. 그래서 어쨌든 나메크 성으로 이동을 시켰어. 워프 시켰는데 앞불사 우리 옆으로 데려와줘를 얘기를 안 한 거야. 우리 옆으로 데려와줘를 안 했어. 그래서 그냥 나메크 성 어딘가로 워프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녹색 더듬이 새끼가
남메크 성으로 딱 도착을 했어. 순간이동으로 살아난 채로. 아무도 없어. 씨발. 길을 느껴봤어. 존나 멀어. 아이 씨발. 이러면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융합해서 세지지 않으면 이후 일이잖아. 개왕 더듬이 빨던 피콜로가 나메크 성에 와서 나메크 성 최고 전사랑 융합해서 세질 수 있으니까 내가 후리저 개패야지라고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 그냥 개밥 피콜로 새끼가 갑자기 내가 후리저 죽일 랑게잖아. 말이 안 되긴 해요 사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토리야마 선생님도 당연히 아셨겠죠. 어쨌든 피콜로를 이리 데려와야 돼. 그래서 좀 멋있게 데리고 오고 싶은데 센 척 좀 하면서 왔어. 그리고 이 날라서 가는 동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나메크 성 최고 전사를 만나게 됩니다. 죽어가고 있던 나랑 닮은 존재를 만나. 그래서 딱 보니까 곧 죽어 해서 뭐 그래 뭐 편하게 보내줄까 하니까 얘가 갑자기 날 먹어. 뭐? 야 이 새끼야 뭔 소리야? 나랑 날 먹어. 그럼 넌 후리저를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갖게 된다. 뭐 이 새끼야? 최고 장로님은 드래곤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 나는 누군가에게 융합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 세지게 해주겠다는 거야. 바보야. 선물이라고.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나? 내가 말을 좀 잘못했어. 내가 네 몸에 들어가야 하니까 네가 엉덩이를 대야 한다. 뒤로 돌아. 이런 이발. 둘이 짝짓기를 해가지고 나메크 성 최고 전사가 피콜로의 몸에 융합됩니다. 둘이 합체가 돼요. 피콜로의 외형입니다. 그래서 피콜로가 융합이 된 다음에 으악! 힘이 넘쳐. 힘이 넘치잖아. 이러면서 후리저 넌 뒤졌다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날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웃기는 게 이따 좀 스포일러긴 한데 이따가 피콜로가 날라와서 2단 변신한 후리저를 개팬단 말이에요. 2단 프리저 전투력이 아마도 100만 정도예요. 1단 프리저가 53만. 그리고 얘도 변신할 때마다 대충 2배씩 세주는 것 같아. 저기 뭐냐 한 80만에서 100만쯤 된단 말이야. 근데 아니 베지터도 아니야. 네퍼한테 살해당한 피콜로 딸이가 개왕한테 한 3개월 훈련 받고 전투력 4만 딸이 하나 흡수한 다음에 전투력 100만이 되는 게 씨발 말이 되냐고 이게. 뭔 개소리야 말이 되냐고 이게. 4만 플러스 10만에서 140만 됨. 그니까 완전 말이 안 돼요 이게. 전투력 인플레가 너무 심한데 이게 오류가 너무 많아.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전투력 100만이 넘어가는 피콜로가 여기 날아오고 있고요. 베지터가 후리저 지금 날아오고 있다. 느껴진다. 빨리 세 번째 소원으로 나를 불사신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 나메커 말을 못하니까 이 네네한테 시켜야 돼. 근데 네네가 나메로 안 된대. 왜? 너는 나메크 성인들을 죽였대. 안 된대. 크리링 대머리를 잡고 막 네가 빨리 설득해. 지금 오는데 이 새끼 전투력 53만인데 좆된다니까. 내가 불사신이 돼서 죽었다 살아났다 10번쯤 하면 이긴다고 이 새끼야. 빨리 하니까 크리링이 막 대가리를 돌다가 네네 해줘. 네네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 이 새끼가 아니면 안 된다고. 저 용신님 여기 있는 M자 탈모 새끼를 불사신으로 만들어주세요. 베지터가 그걸 대충 듣고 막 샤브랑 하니까 이제 됐다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방금 장로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세 번째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장로의 사망과 함께 여기 용신도 사망했습니다. 드래곤볼 7알은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프리저가 도착했습니다. 베지터는 씨발 이러고 있고 프리저가 도착해서 왜 제 드래곤볼을 여러분이 소원 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돌이 되었는데 저게 어떤 일인 거죠? 설마 소원을 다 빌어버리신 건가요? 크리링이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소원을 빌던 도중에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드래곤볼을 아무도 쓸 수 없게 됐어. 기분이 굉장히 똑같네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다 뒤지실 겁니다. 프리저가 개빡 돌아. 그래서 참고로 제 전투력은 53만이에요. 53만 방출합니다. 베지터는 전투력을 느끼면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땀이 질질 나요. 너무 세. 아니 기뉴 특전대 12만도 말이 안 돼요. 후리저 다음으로 센 거야 사실상. 뭐 누구 더 있긴 한데 근데 53만을 본 거야.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 안 되잖아. 후리저가 일단 베지터한테 적당히 맛을 보여줍니다. 근데 후리저도 조금 놀라요.
왜? 베지터가 원래 16,000달이었는데 이 새끼 전투력 지금 거의 10만이야. 역시 혹성 베지터 날리기 잘했다. 사이어인들 뭔가 기분 나빠. 근데 본인이 방금 되게 순간적으로 만약에 베지터가 이번에 살아남으면 다음번에 만날 땐 날 위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한 나를 용서를 못하겠어. 너무 자존심 상해. 전 우주의 패자인 내가 이 베지터 따위를 잠깐 동안이나마 우려했다는 게 너무 화나.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한테 되게 어머시로이한 걸 보여드릴게요. 커져라 하면서 1단계 변신을 합니다. 원래 후리자는 키가 158, 몸무게는 52kg 정도였어요. 근데 후리자가 갑자기 키가 한 2m 40 정도로 변합니다. 몸무게는 한 200kg 정도. 머리에 막 뿔 나고 솔직히 멋있긴 합니다. 나는 2단 변신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물론 최종이 더 멋있긴 한데 2단 변신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이때 전투력이 이제 한 100만 좀 되겠죠? 대충.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베지터는 뭐 그냥 뭐 손발이 달달 떨리고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싸우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뭐 다 같이 당하게 되고요. 소노반이 또 이제 순간적으로 좀 각성해서 조금 비벼보지만 당연히 되지 않고, 자, 소노반이 위험할 땐 누가 나타나죠? 아빠인 손오공? 무조건 피콜로가 나타나죠. 피콜로가 이제 친아빠가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피콜로가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링한테 물어봅니다. 크리링, 어떻게 된 거지? 뭐가? 분명히 프리저는 만만하다고 했잖아. 왜 저렇게 커진 거야? 158 아니었어? 저 새끼가 사지 연상주를 썼어. 뭐라고? 아까 아침에 갑자기 사지 연장 하더니 커졌어. 상관없어. 피콜로는 현재 뭐 거시기 뭐 게이 융합해가지고 엄청 세진 상태죠. 2단계 프리저와 거의 대등하게 싸웁니다. 프리저 화났어요. 이딴 새끼들한테 고전에 어머시로이한 걸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3단계 변신으로 들어갑니다. 사지 연장 해서 몸이 커졌어야 하는데 성장 호르몬 하면서 몸이 커졌어야 하는데 2단계 때와 몸의 크기는 변화가 없었고요. 대신 대가리가 존나게 커집니다. 대가리가 막 이만해져요. 존나 흉측하게 변합니다. 하지만 전투력은 또 세겠죠. 거의 2배씩 세지니까 53만, 100만, 한 200만 돼 이제. 피콜로가 아까 뭐 140만인가 그렇대. 싸우는데 이제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돼. 어쨌든 베지터까지 힘을 합쳐가지고 막 다 같이 열심히 하고 베지터가 묘수를 하나 떠올립니다. 아까 크리링하고 오반하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네네가 얘도 이제 특능이 하나 있는데 얘는 힐링이 있어. 힐이 있어. 그래서 후리저가 거의 뭐 죽었다라고 싶었을 때 네네가 몰래 가가지고 힐해줬거든. 힐 해서 일어난 거야. 베지터가 그걸 봤어. 야, 방금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쟤 사실 힐이 돼요. 진작 말해야지 개새끼야. 야, 크리링 빨리 내 배대지 뚫어. 뭐요? 내 배 빨리 뚫으라고 이빨로마. 그리고 내내한테 나 살리라고 해. 그러면 얼추 될 것 같은 게. 알았어? 저 녹색 새끼랑 같이 하면 손오공 깨어나면 우리 셋이 한 150만씩 3명이니까 한 450만 되니까 해볼만 하다고. 내 배 뚫어. 그치만 내 배 뚫으라고. 우리 그래도 같은 편이잖아. 빨리 뚫어. 크리링이 베지터 배돼지에다가 레이저로 삥 해가지고 배가 빵꾸가 뽕 나니까 이제 됐어. 야 녹색 꼬맹이 날 살려라. 근데 네네가 와서 얘기합니다. 싫어요. 뭐? 당신은 남의 키인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당신을 살려드릴 수 없어요. 베지터가 배가 빵꾸 나는데 야 이 발려나 빵꾸 나기 전에 얘기해야지.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 빨리 진짜 죽어요. 진짜 죽는다고 말로마. 이러니까 크리링이 일단 살려봐. 싫어요. 저 새끼가 남의 크인을 너무 많이 죽였다고요. 절대 안 해줄 거예요. 날 봐서라도 살려. 우리 그래도 남의 큰이잖아요. 그래서 네네가 존나 하기 싫네 하면서 힐
해서 살려요. 베지터가 살아나고 나서 이 똑같은 꼬맹이가 하면서 내내를 발로 차버려. 어쨌든 베지터도 일단 세졌어. 근데 존나 웃긴 게 뭐냐, 베지터가 대충 10만이 안 되는 전투력, 뭐 대충 10만이라 치죠, 얼추. 한번 죽었다 살아났어. 그럼 한 20만 돼 있어야 되잖아. 아니 근데 이발 이 새끼도 한 100만 됐어 지금 또. 얘도 100만이야. 그래서 아니 뭐 피콜로 새끼 100만, 뭐 베지터 새끼 100만, 개나 소나 다 100만이야. 그래서 베지터하고 피콜로하고 같이 3단계 후리저하고 싸우는데 후리저가 더 세긴 합니다. 근데 후리저가 또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 아니면 안 싸움. 내가 막 이렇게 막 얼추 막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해서 딱 이기고 막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얘는 그 먼치킨물 좋아해.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겨야지만 이 자존심이 안 상해. 얼추 싸움이 되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 최종 변신을 본 사람은 거의 없지 말입니다. 이러면서 자라나라 사지 연장 성장 호르몬 빡 하는데 갑자기 158에 48kg로 변신합니다. 근데 멋있어요. 멋있어. 솔직히 이 프리저 디자인, 이 캐릭터 존나 잘하긴 했어요. 뭐 어떤 거에서 영감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한번 에일리언도 나오고 하는데, 후리저가 마지막 변신을 마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은 아까 변신할 때 몰래 봤던 저 네네라는 녹색 꼬맹이가 힐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바로 레이저로 네네를 죽여버립니다. 낑 레이저를 쏴서 네네 사망. 네네 죽었어요. 이제 아무도 힐 못해. 이제 아무도 힐 못해. 프리저 최종 변신 전투력 6천만이라고? 진짜야? 그리고 이제 오반, 피콜로, 오반도 죽었다 살아났다 몇 번 해가지고 얘도 세졌죠 지금. 그러니까 대충 100만 3명하고 한 3천인 크리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00만 3천으로 지금 싸워. 근데 후리저를 아예 건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근데 베지터가 옆에서 웃고 있어요. 베지터는 아직 안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 웃으시는 거죠? 지금 죽기 직전이신데. 후리저, 잘 들어라. 나는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초사이어인이 되었다. 초사이언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거 다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무서울 만하지. 베지터가 전투력을 개방하고 후리저한테 덤빕니다. 이 새끼야! 후리저가 가뿐하게 피하고요. 베지터를 개 패듯이 팬 다음에 꼬리로 모가지를 감아서 목을 조릅니다. 그리고 척추를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초사이언인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쫄았다고. 바사삭. 이 빨 새끼야. 바사삭. 너 허언증 있어 이 새끼야. 바사삭. 이 빨놈 진짜 초사이언인 줄 알았네. 바사삭. 전부 거짓말. 근데 참 다행인 거짓말. 베지터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손오공이 나타납니다. 자, 또 손오공 특 말새끼 와서 후리저 보고, 후리저 지금 전투력이 어마무시하잖아. 느끼잖아. 딱 와서 이놈이 프리저인가? 후덜덜한 전투력이군. 하지만 포기할 수 없지. 이게 아니야. 무조건 히어로 랜딩으로 딱 도착해. 도착한 다음에 후리저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무조건 크리링한테 가. 크리링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왔으니까 편히 쉬어. 오반, 여기까지 성장했구나. 아버지로서 뿌듯하다. 난 그냥 튀었을 뿐인데 이렇게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주다니. 후리저가 넌 뭐야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 너한테 꼭 갈 테니. 피콜로 강해졌구나. 다음에 스파링 한 판? 이빨 연병하고 가오 존나 잡고 또 후리저한테 갑니다. 근데 후리저는 뭔가 기시감이 들어. 아, 이 새끼 어디서만 봤는데. 누구지? 둘이 싸우는데 후리저가 또 레이저를 일단 쏴봅니다. 낑 레이저를 5발을 쏴요. 이거 한 방이면 다 죽어. 다 그냥 배돼지 뚫려요. 근데 손오공은 이걸 갖다가 호토토토 하니까 레이저가 5발이 다 하늘로 퍼져버려. 후리저가 이번엔 진짜로 놀랍니다. 이럴 수가. 내 낑 레이저를 한 손으로 다 쳐내다니. 저 새끼 뭐지? 이때 베지터가 거의 죽어가고 있었잖아. 지금 척추 다 부러졌어요. 누워 있었는데 목만 겨우 일으켜서 얘기합니다. 후리저, 넌
됐어 이 새끼야. 무슨 얘기죠? 카카로트는 조사이어인이다. 이런 씨발년 또 거짓말이네. 낑. 낑 레이저 쏴서 베지터 몸통을 빵꾸를 또 냅니다. 베지터가 피를 토하면서 카카로트 잠깐만 그거 날 위해서 사이어인의 복수를 해줄 수 있겠나? 약속해줘 제발. 저 새끼는 우리 사이어인들을 노예로 삼고 평생 이용하다가 다 죽였다. 네 손으로 제발 복수해줘. 부탁한다. 나만 믿어. 이때 베지터가 제가 알기로 인기투표 1등으로 올라갑니다. 베지터가 인기투표 1등을 되게 오래 많이 하거든요. 손오공을 제끼고 손오공이 가장 많이 하긴 했지만 요때 1등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마치 정대만이 선생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아니 씨발 난 이 대사만 해도 약간 눈물이 나. 그때 정대만 인기 1등으로 올라갔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긍지 높은 베지터가 죽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하급 전사라고 무시하던 손오공 카카로트한테 사이어인의 복수를 꼭 해줘 라고 하면서 죽거든요. 베지터 죽었어요. 이때 이제 베지터가 인기가 진짜 많이 올라가죠. 일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하죠. 자존심 세고 키 작고 나빴지만 착해졌고. 손오공은 베지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리저가 진짜로 많이 놀랍니다. 싸움이 돼요. 최종 변신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호각을 이뤘던 적이 없어. 어쨌든 프리저가 조금 더 세긴 합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기술이 좋죠. 처맞아서 이 바다로 빠졌는데 바다 안에서 조그만 에네르기파를 쏩니다. 동그란 걸로 에네르기 파 하니까 사람 머리만한 에네르기파 2개가 딱 생겼어요. 이걸로 슉 하고 쏩니다. 엄청 빠르게. 물 위에 프리저가 있었는데 뭐가 팍 나오니까 어씨 가짜구나. 손오공이 또 슉 뭐가 또 팍 튀어 올라오니까 어씨 가짜구나. 그때 세 번째로 손오공이 빠르게 튀어 올라가서 드롭킥으로 후리저를 날려버립니다. 페이크다 이 병신 새끼야. 후리저 진짜 화났어요. 진심으로 싸우니까 손오공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손오공에겐 무엇이 있죠? 개왕권이 있죠. 개왕권 10배를 써서 막 싸워. 하지만 그래도 안 돼. 점점 밀리기 시작해. 이걸 개왕 더듬이 잡고 보고 있던 야무치하고 천진반이 얘기합니다. 오공 녀석 왜 개왕권 10배를 쓰지 않는 거야? 개왕이 얘기해요. 이미 10배를 쓰고 있어. 뭐라고요? 10배로도 안 된다고요? 10배로도 안 돼. 너무 세. 후리저가 진짜 세긴 해. 카리스마도 있고. 손오공이 선택을 합니다. 항복이 아닙니다. 드래곤볼 좋아하시는 분들 다들 알 거예요. 원기옥. 일본 이름 겐키다마. 건강구슬. 나 어렸을 때 원기옥 보고 우리 다들 감동을 받았잖아요. 원기옥이 뭐냐면 이 행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한테 기를 받아요. 그 기를 응축시켜서 배돼지에다 먹이는 거야. 나선안 같이 생겼어. 근데 일본 기술 이름 겐키다마. 건강구슬입니다. 갱끼다마! 이 행성에 있는 사람 새끼, 녹색 더듬이 새끼들, 개, 돼지, 말, 소, 닭, 그리고 풀, 나무 모두 나한테 힘을 나눠줘. 내가 후리저를 무찌를게. 나눠줘. 나메크 성이 지구보다 훨씬 크거든요. 원래 이 겐키다마가 요만해, 주먹만해, 나선완만해. 근데 여기서 모으니까 겐키다마가 씨발 한 지름이 한 50m 돼요. 존나 커. 존나게 커. 그리고 엄청 멀리에다가 만들었어요. 왜냐면 원래 원기옥은 이렇게 하면은 요 주변에 생겨요. 들키잖아. 멀리 만들었어. 후리저는 그걸 보고 뭐지? 왜 안 움직이고 손을 들고 있는 거지? 마치 벌을 서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칵 죽일까? 아니야. 이 새끼가 어떤 작전이 있을지도 몰라. 좀 기다려보자. 기다리는 동안 원기옥이 겐키다마가 계속 커집니다. 존나 커졌어요. 에이씨 못 참겠다 하고 가서 손오공을 발로 팍 차버리는데 발차기 맞고 쓰러졌다 일어나서도 또 이러고 있는 거야. 뭐야 이 X인 새끼는 포기했나? 하고 마무리로 막타로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위에서 어떤 거대한 힘이 느껴져. 징징징징징징징징 전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나. 천마력이야. 위에를 딱 봤더니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동그란 구슬이 있어. 이 X발 새끼 이거 모으고 있었구나. 이 개새끼. 하는데 피콜로가 소노반하고 크리링한테 남은 길을 받아서 시간을 끕니다. 발차기로 날려요. 그리고 손오공한테 물어봅니다. 손오공, 내가 몇 분 정도 시간을 끌어주면 되지? 10분. 10분은 무리야 이 새끼야. 5분만 버텨줘 제발. 알았다는. 이러고 피콜로가 더듬이 빨딱 세우고 막 발 존나게 쳐맞으면서 시간을 끕니다. 후리저가 이 발놈들 다들 기분 나빠졌다 이러더니 그 혹성을 없앨 수 있는 약간 그 쭝 해서 만들어내. 그냥 별채로 너네 다 죽여줄게 이발 새끼들아 하고 있는데 손오공이 저 뒤에서 됐어 하고 죽어라 후리저 하면서 갱끼 다마를 쏩니다. 엄청 커요. 존나 커. 후리저가 그게 날라오는 걸 보고 피했으면 돼. 사실 원기옥은 느려요. 안 빨러. 피했으면 되는데 자존심이 세잖아. 이까짓 거? 이러면서 손으로 막아. 응? 응? 이까짓 거? 응? 이까짓 거? 후리저 사망. 손오공 지쳐서 쓰러지고 피콜로도 아파가지고 막 숨 헉 대는데 드디어 해냈다. 그래. 아빠가 드디어 해냈어요. 손오공 덕분이야. 기쁨에 취해 있는데 크리링이 갑자기 손오공하고 피콜로가 너 왜 그래? 왜 그래? 말 귀신이라도 봤어? 후리저라도 본 거야? 후리저 진짜 후리저가 안 죽었어요. 끼응 레이저를 쏩니다. 끼응. 손오공한테 쐈는데 피콜로가 대신 맞았나? 근데 피콜로 가슴에 빵꾸가 납니다. 후리저 살아있어요. 무려 이 몸이 죽을 뻔했지 말입니다. 이번엔 진짜 뒤지는 줄 알았어요. 손오공이 너네라도 빨리 도망가. 피콜로 데리고 빨리 도망가. 프리저가 얘기합니다. 크리링을 염력으로 하늘로 띄우며 누가 도망가게 놔둔다고 했죠? 폭발은 예술이에요. 잡아주. 크리링 하얀 재가 되었습니다. 먼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인생 첫 번째 친구, 평생 내 뒤치다거리 해주던 크리링이 먼지가 되어 죽는 모습을 본 손오공은 무언가 내 안에서 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오공의 머리카락은 노란색으로 변해서 하늘로 치솟기 시작했고요. 온 몸에는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기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수만 명의 지구인이 죽어도 이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아들이 거의 죽었을 때도 이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크리링이 죽자 놀랐습니다. 손오공 초사이어인 변신. 후리저도 놀랍니다. 뭐지 저 변화는? 쌓여있는 거대한 원숭이로만 변할 텐데. 설마. 아니야 전부 거짓말. 손오공은 이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콜로를 데리고 우주선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오반한테 지시를 하고요. 프리저를 개패기 시작합니다. 나 화났다 프리저! 소리를 지르고 존나 패기 시작합니다. 진짜 세요. 존나 세. 진짜 셉니다. 프리저가 진짜 미친 듯이 쳐맞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행성체로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땅바닥에다가 디스트로이 플래닛 다마를 쏩니다. 나메크 성에 엄청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나는 우주에서도 숨을 안 쉬어도 살 수 있다. 근데 너희 하등한 사이어인들은 공기가 산소가 필요하지. 이 싸움 내가 이겼다. 별이 터질 때까지 한 5분쯤 걸릴 거야. 내 100% 파워를 보여주지 하면서 후리저도 100% 파워를 내고 오공도 100% 파워를 냅니다. 자, 이때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지구의 드래곤볼을 아까 소원을 말했잖아요. 나는 1년 뒤에 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다시 모으면 또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지구에서 지금 드래곤볼 7개를 다시 모았습니다. 그리고 소원으로 지금 나메크 성에서 죽은 사람들을 전부 살려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최고 장로님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 개왕이 얘기합니다. 수명을 다해서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어. 근데 지구 신이 얘기해요. 후리저가 쳐들어와서 이 멘탈에 상처를 받아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협박받아서 무서워서 수명이 몇 분 정도는 줄지 않았을까요? 그거 일리가 있어.
한번 해보죠 해서 살렸는데 나메크 성에 있는 나메크인들이 다 살아났고요. 최고 장로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봤자 수명이 이제 뭐 한 20분 정도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구 드래곤볼로 얘들 다 살렸고요. 그럼 최고 장로가 살아났다는 거는 소원을 하나 남겨놓은 나메크성 드래곤볼도 살아났다는 거죠. 걔가 이러고 있는데 소노반이 가서 소원을 빕니다. 내내도 이제 살아났으니까. 마지막 소원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후리저만 제외하고 다 지구로 순간이동 시켜주세요. 이런 건 쉽죠. 근데 손오공은 거절합니다. 나는 싫어. 스트레스 때문에 한 20분 30분 빨리 돌아가신 건데 고수명이 남은 거예요. 손오공은 남습니다. 개왕이 소리질러 일단 살아야지 오공. 오공이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주 최강의 생명체가 우주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프리저가 100% 파워를 내고 있습니다. 우주 최강의 전사와 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개왕님에게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개왕이 되었을 때? 지갑! 개왕 행성에 있는 원숭이 잡기를 성공했을 때? 지갑! 난 지금입니다. 손오공은 남아서 싸움을 택합니다. 나머진 전부 지금 지구로 갔어요. 손오공하고 후리저가 최후의 전투를 하고요. 미묘하게 손오공이 우세하고 프리저는 필살기를 꺼냅니다. 뭐든지 잘라버릴 수 있는 원반을 던지고 그걸 손가락으로 조절해요. 이기어검술 같은 거죠. 쭝쭝쭝쭝. 손오공이 가까스로 피하지 않고 꽤 쉽게 피하고요. 오히려 후리저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후리저 쪽에다가 이 에너지파를 팡 쏴요. 뭐야 이 새끼 왜 땅에다 쏴? 빗나갔지? 먼지를 일으키기 위함이었어요. 손오공이 먼지를 일으키고 시야가 없는 틈을 타서 재빨리 내려가서 후리저를 팔꿈치로 쳐서 땅에 쳐박아 버리고요. 본인이 쐈던 모든 걸 자르는 그 원반 레이저에 후리저 자신이 상체와 하체가 분리됩니다. 허리쯤에 완전히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손오공은 내려가서 후리저를 확인합니다. 후리저는 두 동강이 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네 업보다. 네 스스로 파괴해버린 이 별과 운명을 함께해라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뒤에서 후리저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두 동강이 나서 이제 키가 75cm가 됐어요. 제발 불쌍한 저 좀 살려주세요. 손오공은 마음이 약해. 그래서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너는 여지껏 몇 명이나 죽였지? 라고 말을 하지만 기를 나눠줍니다. 징. 이 정도 기면 어디든 살아 도망갈 수 있을 거다. 다신 보지 말자 이발로마 하면서 가는데 이제 손오공도 우주선 아무거나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상반신밖에 없는 후리저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난 우주 제일이다.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세. 날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 넌 나한테 죽어야 돼. 나한테 죽어야 한다고. 손오공한테 받은 기로 최후의 일격을 뒤통수에 날리지만 손오공은 이 멍청한 자식! 이러면서 에너지파를 쏴서 후리더 이제 진짜 사망. 손오공이 후리저 우주선으로 옵니다. 근데 아까 손오공이 여기로 급하게 오느라 우주선에 빵꾸를 내면서 날라왔거든. 우주선 빵꾸 나서 작동을 하네요. 나메크 행성이 굉음을 내면서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어공. 시간이 좀 지났고요. 나메크성 드래곤볼은 130일마다 부를 수 있대요. 130일 뒤에 불러서 나메크성에서 죽었던 크리링과 손오공의 영혼을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서 두 번째 소원으로 살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원을 말해라. 나메크성에서 죽은 크리링과 손오공의 영혼을 지구로 데려와 주세요. 할 수 없다. 못 하시는 건가요? 크리링은 가능하지만 손오공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을 가져올 수 없다. 예? 살아있다고요? 그럼 일단 크리링 거 갖고 와주세요. 여기 있다. 살려주세요. 뿅. 크리링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 소원으로 손오공을 이쪽으로 워프 시켜주세요. 알겠다. 안 된다. 왜 또 안 되는데요? 본인이 거절했다. 손오공은 거절합니다. 베지터가 아이디어를 내고 이랬는데 어쨌든 거절해요. 왜냐면 손오공이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기뉴 특전대가 타고 왔던 우주선이랑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걸 재빠르게 찾아서 타고
뭐 외계어니까 알아먹지를 못하잖아. 근데 대충 빨간 버튼을 눌렀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뿅 출발해버린 거야. 기뉴 특전대가 원래 여기에서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 어느 행성을 가서 답해 죽이려고 했는데 걔네들은 그냥 그러고 노니까 거기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입력이 돼 있던 거야. 누르니까 거기로 자동으로 출발했어. 손오공이 거기에서 내렸는데 그곳이 바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계인들이 사는 행성이었고요. 그 외계인들이 손오공이 너무 착하니까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잠깐 같이 살다가 나 지구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네. 어떡하지 하니까 원래 우리 다른 외계인들한테는 안 알려주는 건데 너니까 특별히 알려줄게 하고 배운 게 바로 손오공의 순간이동. 아트랜드 행성이라고 합니다. 손오공이 여기서 순간이동을 배우고 이 순간이동 기술이 이 드래곤볼 이후 내용에서 아주 중요해지죠. 대가리에 손을 대고 자기가 아는 기가 있는 곳으로 혹은 아는 장소로 순간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행복하게 해결된 것 같았죠. 손오공은 1년이 지난 시간인데도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아직 거기서 수련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아빠 자격이 없어요. 근데 1년 뒤 지구에 있는 이 영웅들 다들 한날 한시에 거대한 기를 느낍니다. 베지터가 얘기해요. 카카로트 새끼 프리저를 완전히 처치하지 않은 거야. 겁나 큰 기 2개가 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기의 주인은 한 명은 온 몸을 절반 정도의 몸이 사이보그가 된 되살아난 환생 프리저. 드래곤볼 같은 걸로 살린 게 아니라 과학 기술로 살린 프리저. 초사이어인도 이쪽으로 오고 있긴 한데 프리저의 우주선이 더 빠른 거야. 그래서 손오공이 지구로 도착하기 전에 손오공이 아주 즐거워할 만하게 모든 지구인을 죽여버릴 생각입니다. 그 옆에는 프리저 2단 변신 상태인 어떤 놈이 있는데 얘가 바로 프리저의 아빠랑 같이 왔어요. 프리저가 전 우주의 패자잖아요. 아빠는 2단까지밖에 변신을 못해. 프리저는 4단까지 되고 지구의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손오공은 이런 싸움에 언제나 항상 늦잖아. 여기 물론 이제 굉장히 세진 피콜로도 있고 굉장히 세진 베지터도 있고 1년의 시간 동안 손오공이 초사이어인으로 변한 것도 봤으니까 미지의 세계가 아닌 이미 본 세계를 훈련하니까 베지터도 초사이언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세졌겠죠. 오반도 세졌겠고. 그래서 힘을 합쳐서 싸워볼만 할까요? 못하죠. 프리저 혼자 와도 사실 못 이기는데 아빠까지 달고 왔어. 못 이기죠. 근데 이때 엄청 잘생긴 칼 단발을 한 청년이 큰 검을 등에 차고 나타나서 누군지도 몰라요. 프리저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지구인을 죽이지 마. 넌 뭐야 병신 새끼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근데 그 존재가 갑자기 칼을 꺼내더니 프리저와 프리저 애비를 10,000조각을 내고 에네르기로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트랭크스. 트랭크스는 베지터의 아들입니다. 베지터가 부루마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서 끼잉끼잉하고 트랭크스를 낳긴 하는데 아직 아닌데? 아직 아빠 쪽에 있는데? 트랭크스는 미래에서 왔습니다. 미래에서 온 트랭크스는 아버지보다 훨씬 세고요. 어떤 목적으로 엄마인 부루마가 만든 시간 이동 장치를 타고 우리의 현재로 왔고 얘가 하도 세서 프리저와 프리저 아빠 따위는 3초 만에 소멸시켜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이 새끼 뭐야? 오늘은 여기까지. 트랭크스를 제일 좋아하고 멋있어 하는 분들 상당히 많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트랭크스가 좀 정이 안 갔어요. 뭔가 좀 싫었어. 저는 손오공을 제일 좋아하고 항상 주인공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피스에서도 저는 루피를 제일 좋아하고 나루토에서 나루토 좋아하고 드래곤볼은 손오공 좋아하고 슬램덩크는 강백호 좋아하고 저는 주인공을 보통 좋아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나루토에서는 나루토만큼 어쩌면 나루토보다 좀 더 좋아하는 게 이타치하고 지라이야 센세이긴 합니다. 그 둘을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이타치, 지라이야, 나루토 요 3명을 제일 좋아합니다. 용리저 아빠 끼응 리저는 어떻게 된 거임?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살려줄까요? 지구로 날아오고 있는 30분 전 지구로 날아오고 있는 프리저와 프리저의 아빠. 아버지, 제가 저번에 방심해서 초사이어인한테 조금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냥 허리 잘리고 팔다리 잘리고 꼬리 잘리고 이 정도?
아빠가 저를 용접해줘서 이제 저는 예전보다 더 세졌어요. 뭐 저 혼자서 가도 다 개패 죽이겠지만 아버지도 열심히 옆에서 싸워주실 거죠? 물론이지 아들아. 이 아빠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단다. 고마워요 아버지. 하고 내렸는데 트랭크스가 있는 거야. 넌 뭐야? 얘가 어디라고? 썩 꺼져 이 새끼야. 하면서 끼응 레이저를 쫙 하는데 트랭크스가 거의 바로 손으로 바로 튕겨내고 칼로 하사사삿 하니까 거의 뭐 가루가 됐어. 그리고 그 가루가 된 거를 레이저로 쫙 다 태워버렸어. 그걸 보고 있던 이 푸버지가 이게 무슨 일이라니. 사람 살려주세요. 아들이고 나발이고 내가 살아야겠다. 이러고 도망가다가 트랭크스가 쫓아와서 또 뒤에서 하사사사 해가지고 태워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